예,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상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이고요. 부동산 파트인데요. 공시가가 실거래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 2년 만에 실토한 국토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무식하게 공시지가를 막 올려대는 바람에 항상 경기는 기존에 있는 정부들은 왜 그렇게 했겠어요.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가 다시 또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항상 떨어지고 주식도 올랐다 떨어지고 이게 뭐 그러기 때문에 공시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실거래보다 더 낮게 책정하는 이유가 있는 이유가 나중에 실거래가보다 한 20% 30% 낮게 책정하는 공시가를 이유가 경제 사정에 의해서 가격이 요동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은 이미 경험치기에 의해서 다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직공 경험이 없다고 그래야 될까? 한 병만 던져봤다고 그래야 될까? 뭐 그래서 어쨌든 뭐 세금을 뜯기 위해서 그랬는지 그들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당연히 아마도 내년에나 23년 2000 올해죠. 내년 같은 경우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거예요. 공시지가를 아마 떨어지지 않으면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하고 거꾸로 역전된 현상이 계속해서 내년에 더 심화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전세 계약하면 1,300만 원, 1,800 드려요. 역전세 난에 마음 급한 집주인들 이런 소식이 있고요. 집 나와라 뚝딱 단독주택 로망 실현을 위한 쉽고 빠른 길 모듈주택 뭐인 것 같고요. 분양 침체때 브랜드보다 더 보내 톱건설사 경쟁률 12 밖에 5배 보통 이렇게 브랜드 아파트를 더 하시는 거고요. 매일경제신문 한번 봐보겠습니다. 서울 세입자 유명 중 일명 재계약대 갱신 청구권 사용 대단 제품은 단지 내 상고 홍보 GS건설 은평자이더스타 분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벼락거지 면하려다가 이자 폭탄 연끌정 출구 없는 진퇴양난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 매수 심리 꽁꽁 전국 매매 수급지수가 3년 만에 최저입니다. 추가 금리 인상 집값 하락 거래 절벽 있고요. 연끌절 등 3중고가 됩니다. 급등한 집값의 연끌로 뒤늦게 내 집을 마련했는데 금리가 예상보다 너무 빨리 올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지난해 초 벼락까지가 될 수 있는데 걱정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까지 가능한 모든 대출을 끌어모은 서울 노원구 한 위치한 아파트를 산 직장인 강모 씨는 내달 대출 갱신을 앞두고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유시수 취재진과 만난 강 씨는 지난해 집값이 끙충 뛰면서 지금이 아니면 영영 내 집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 어렵게 내 집 마련했는데 이자는 원금부터 이자까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씨는 이미 집값이 2억 원 넘게 떨어졌는데 인근 공인중개사에서는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처분하라고 했다며 매월 지출해야 하는 이자 부담이 더 커지면서 집을 내놓으려 해도 매매가 되지 않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기준금리가 꾸준히 오르고 올해 연말에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아 뒤늦게 집을 산 연끌적 등 시름이 깊어져 가고 있고요. 최근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금리 상단이 13년 만에 연 7%대로 올라서고 올 연말에는 8%대까지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연끌적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상보다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집값 하락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요. 역대급 거래 절벽이 지속되면서 마땅한 출구 전략을 찾기가 쉽지 않은 모양인데 집값이 본격적인 하락 조정이 국면에 접어들었으니 거래가 사실상 끊긴 상황에서 갈수록 이자 부담이 커진 연끌적의 타격이 상당한 것이라고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추가 기준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세로 주택 매수 심리가 뚝 떨어졌고요.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세종시 제한 지방 전역의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으나 한 번 꺾인 매수 심리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고요. 한국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 84.8로 전주 85.9보다 하락했고요. 이는 2019년 10월보다 둘째 주 84.8 조사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고요.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가 78.5로 전주 79.5 대비 하락했고요. 2019년 6월 이후 가장 낮았고요.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거래는 끊겼고요.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역대 처음으로 1000건을 밑돌았고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907건으로 집계됐고요. 이는 7월 대비
10.6%, 전년 동월 대비 68.2% 감소한 수치고요. 월별 기준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000건을 미만을 기록한 것으로 2006년 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고요. 8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9,516건으로 전월 대비 10.6%, 전년 동월 대비 68.2% 급감했고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5,465건 아파트 매매 거래가 성사되면서 전월보다 17.6%, 전년 동월 대비 78% 크게 줄었고요. 전문가들은 추가로 금리 인상이 되면 영끌 쪽의 대출 출회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올해 두 차례 남은 회의에 추가 자이언트 스텝을 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덩달아 한국은행도 빅스텝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추가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영끌적인 매물 출회가 더 늘어날 것으로 설명했고요. 금리 인상의 시스템에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전체가 침체가 가능성이 크다며,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대출 전환 것을 적극 지원하는 등 정부의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시점에서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영끌족들이 대출 이자 부담 때문에 계속 아파트를 이제 어렵게 잡았는데 팔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제 생각에 보면 이제 이자가 물론 당연히 올 하반기에 두 번 더 오르고요. 내년에도 뭐 더 오를 거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거의 무조건 오른다고 보고요. 하반기도 더 오를 수 있고, 하반기부터 떨어질 수도 있고, 내년 하반기도 더 오르고 상반기도 더 오를 수 있는데, 만약에 한 1년에서 2년까지 이자가 더 오르는데 버틸 수 있으시다고 판단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구간이 끝나고 나면 부동산이 더 가격이 치고 오릅니다. 더 가격이 치고 오르기 때문에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팔면은 더 손해가 나고 다시는 이제 부동산 못 삽니다. 항상 하락과 상승 구간을 반복하는데, 이 하락 때 팔아버린 사람들은 다시는 못 산다는 것을 알려드리겠고요. 어떻게 해서든 버텨서 이겨내시고, 다른 것을 헐띠 졸라매서라도 이 구간이 22년, 23년을 버티시면, 24년 상반기까지만 어떻게 버티시면 여러분들은 아파트 가격이 더 폭등하는 그 현상을 보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